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네. 예, 사실 오늘 어떤 수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국가 부도의 날인가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죠, 영화. 저는 사실은 뭐 그걸 제가 이제 영화를 봤거려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첫 화면을 잠깐 보니까 안 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IMF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주가 뭐,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주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 뭐 창립이건 뭐 설립일이건 뭐 회사마다 이제 그런 운들이 다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갑 예, 갑진, 임신, 경신, 무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가 부도의 날 당시가 이제 을축대운이었거든요. 을축대운. 그리고 그때 이제 세운이 뭐 이제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왜 이때 부도가 났고 이 설명을 할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언젠가는 이제 수업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사주랑 우리나라 사주랑 뭐 그 전이 우리나라 국가 설립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뭐 축구 경기나 여러 상황들을 보고 어쨌든 지금의 우리나라 사주는 이 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을축 그다음에 병인대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지금 정묘대운 마지막 연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내년에 이제 무진대운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한가 이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 근데 그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했던 게 오늘 또 생각했던 건 사실은 나폴리예요. 나폴리. 나폴리. SSC 이제 축구팀이죠. 나폴리. 마라도나가 있는 팀이고 최근에 이제 우승을 했고 세 번째 우승을 했죠. 뭐 이제 이 지금 이 사주를 풀까도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어제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고 3, 4일 전에 또 이제 나폴리가 경기가 있었거든요. 3, 4일 전에는 을묘일이었어요. 을묘일 날 공망 축 맞아서 3대 0으로 지고 오늘은 또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주하고 이제 제가 만든 사주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창단일이란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나폴리에서도 두 가지 창단일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는 8월 1일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또 8월 26일이라고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리라는 축구팀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걸 설명할까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또 한 2시간 하다가 다시 을이나 이제 조금 전 시간이 을이나 이제 을사시거든요. 을은 경험자, 실력자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내가 경험과 실력을 쌓으려면 갑이나 기토가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갑이나 기토. 갑이나 기토는 이제 기초예요. 기본 이론적인 거.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물론 이제 뭐 부분 또 이제 그런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며칠 전에 했던 뭐 병술 정해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무작 기축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만세력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시간의 만세력은 병옷이에요. 임술, 임신, 그리고 갑진이죠. 임수, 임수가 개수나
모토를 만들어요. 개수는 지식이고 모토는 세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런 의미예요. 없는 기는 의리나 경이 없어요. 의리나 경이 없다. 의리나 경이 없는데 의리나 경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의리나 경을. 을은 실력이고 경은 소리고 을은 말이 되기도 하고 을이나 경은 동물, 식물,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날개가 되기도 하고 을일 때 날개예요. 을병에서 높이 높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수가 많아지면 병화나 신금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병화나 신금을 하는 거고 지금 병화나 신금이 오면 을이나 경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수가 많아지면 불확실한 정보가 많다. 병화가 많아야 된대요. 병화나 신금이 두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건 신금이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행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일단 서론이 좀 길었죠. 조만간 어쨌든 나폴리나 국가 부도에 대한 그 당시 IMF 당시 상황을 사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자입니다. 무자는 항상 지장간을 알아야 돼요. 임, 개, 개예요. 무자는 개오가 돼요. 개오. 무자는 개오다. 갑신순 개도다. 최충이다. 그럼 개오라는 글자를 보면 청간 개수가 지지 여기 이제 병기정이거든요. 오중정화가 체의 글자예요. 이게 체의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정계체충이라고 그래요. 정계체충. 정계체충. 그럼 정화는 뭔데? 개수는 뭔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정화나 개수가 워낙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화는 좋아하는 글자예요. 개수는 습한 글자예요. 다정다감하다. 정화는 독립성을 취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근데 정화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적 자격증이다. 개수는 지식적 자격증이다. 습했다가 조했다가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정화는 기술적인 자격증이다. 개수는 지식적인 자격증이다.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계충은 뭐의 문제냐 하면 정화나 임수의 문제라고 그래요. 왜? 이유는 임계예요. 임계. 정계충은 정화. 너무 건조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건조하면 비가 오면 습해지죠. 정계충은 또 기술적인 문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체해충을 갖고 있다는 건 무자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체해충이 있다는 거는 합이 있다는 거예요. 무자, 임계계, 개수가 이제 체의 글자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개수가 휘용 날라오면 무게합이 되는 거예요. 무게합. 명한합이라고 그래요. 명한합. 자수가 체의 글자니까 뭐예요? 체의 글자, 체의 형태예요. 개수라는 건 매니아예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물론 이제 자수는 항상 충미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충미가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형태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개수는 사상, 철학,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툭토나 미토가 오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개념으로 가느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 좋아해 이런 의미예요. 무게합이라는 건 나 저 스타일 좋아해. 그게 이제 무게합이라는 거예요. 명한합이라는 게. 합이 있다는 거는 아까 정계충이잖아요. 체충을 갖고 있던 거. 나 그거 싫어하니까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이게 이제 정기충이에요. 그래서 정화나 개수는 다 사적인 글자라고 그래요. 사적인 글자. 사적인 글자. 그래서 단기적 목적의 충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무토라는 건 이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공간. 나는 습한 게 좋네. 뭐 그런 의미예요. 무토는 공간인데 너무 습하네, 너무 건조하네,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 볼 때, 어우 밑에가 너무 뜨거워, 더워, 너무 건조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살아있는 생물은 다 어떻게 해요? 어, 개수가 습해야죠. 습해야 살기 좋죠. 근데 그 습한 것도 너무 과하게 습하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어떤 체라는 건 그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좋아하는 곳은 좋아야 되고 습한 곳은 습해야 돼요. 정화라는 건 뭐 좋아하는 곳이에요. 좋아하는 곳. 습한 곳. 이 습한 곳이라는 건 뭘까요? 습한 곳. 생물이 자랄 수 있는, 동생물이 자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습하지 않은 곳이 습해버리면 뭐예요? 거기에 곰팡이가 쓰이고 벌레가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 보면 그렇게 이제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습해야 될 곳, 조해야 될 곳.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습하지 않게 하려면 방수로 차단을 하고 이런 의미예요. 재해충이라는 거. 무토라는 거는 쓰임을 알래는 거예요. 쓰임을 알아라. 항상 근이 와야 돼요. 지지로. 무토라는 글자가 무토 역할을 할 때 밑에 자수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무토 역할을 할 때 자수를 깔고 있다는 거고, 무토 역할을 할 때 근이 되는 거는 인, 신, 사, 해, 진술이에요. 진술. 그럼 진술이 올 때는 입체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환경. 인신사회가 올 때는 내가 여기에 근이 돼 있으니까 뭔가 앞서가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근데 밑에 자수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자수. 그럼 자수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수의 역할. 자수가 뭘까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개수가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그럼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선인들의 지혜가 임수예요. 임계. 임계가 존재하면 밑에 자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자수가 임계계라고 그랬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예요. 정보를 받아들여라. 비가 와야 땅이 축축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땐 또. 근데 임수라는 거는 선인들의 지혜예요. 근데 임수일 때는 불확실한 정보라고 그래요. 불확실한 정보. 근데 자꾸 그 불확실한 정보를 이해해야지만 개수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적인 글자로. 기축이에요. 기축. 개신기. 기축은 감미가 돼요. 기축은 감미가 된다. 그냥 기토만 보면 이 기토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냥 표면이에요. 표면. 네. 본질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갑이나 기토는 다 사적인 글자예요. 표면, 습한 표면이냐,
우리가 이제 형태를 만들 때 무토가 있으면 입체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고 기토가 있으면 표면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만져보면 알죠. 본질이라는 건 이제 만져보면 터치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기토일 때는. 물론 지금 기토가 밑에 축토를 깔고 있어서 축미오의 이제 역할이 될 때 이제 바른 환경인데, 이 기토가 갑이 될 때는 축미오가 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기토 역할을 할 때는 밑에 무조건 축토를 깔고 있는 거예요. 축토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른 환경이냐? 이럴 때 여기 축토에 개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개신기가. 이때 개수가 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습한 거. 신금은 사막근이니까, 사막근이라는 건 재능이에요. 좀 더 깊게 생각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해라. 지속성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갑의 역할을 할 때는 밑에 미토를 깔고 있는 거예요. 미토, 정을기. 여기서는 개수인데 여기서는 정화예요. 그럼 개수일 때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정화일 때는 기술적인 걸 익히는 거예요. 정화가 응집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운동 능력을 얘기해요. 운동 능력. 그럼 축이나 미토는 다 사적인 글자니까 축일 때는 공부해라 이건 거예요. 노트 필기해가면서 뭔가 자꾸 적으면서 공부해라 이게 축이에요. 미토라는 거는 운동해라. 공부도 체력이에요. 내가 공부만 해갖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고장 나잖아요. 그 심신 단련이 이제 축이나 미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천간에 기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바른 지식이에요. 나한테 바른 지식, 나한테 맞는 지식. 미토가 있다는 건 나한테 맞는 운동, 뭐 이런 의미예요. 갑이나 기토는 다 사적인 글자예요. 사적인 글자. 나 자신. 그러면서 뭐 또 남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표면을 얘기하기도 하고 갑이 있으면 곧다니까 직선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기축이라는 글자하고 여기 지금 아래에 보면 기미라는 글자가 있어요. 기축은 갑신개도고 여기 기미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밑에 충미충이에요. 충미충. 근데 기축은 갑신개도고 기미는 갑인개도예요. 그럼 갑인개도라는 건 아래 이가 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근이 돼야 불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능력이 발휘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토가 합쳐서 경금을 만들어요. 경금. 경금은 나만의 기술이거나 이게 원자재 뭐 기술 이래요. 기술. 원자재. 근데 밑에 충미충이 됐다는 거예요. 충미충 깨졌다. 근데 기미는 갑인궤도고 기축은 갑신궤도라는 거는 반대궤도라는 건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충미는 다 사적인 환경이니까. 내 개인적으로 표면이 기토는 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표면이 부러졌다 이런 의미예요. 부러졌다. 그게 부러지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러졌다, 표면이 깨졌다, 부러졌다 뭐 이런 거예요. 연주에 있으면 문서예요. 연주에 있으면 물론 머리가 깨지기도 해요. 머리가 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토가 경금이래. 경금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갑축 갑미라고 하거든요. 이게 동시에 같은 을을 만들었어요. 을이 밑에서 충미충을 하는 거고 경이 밑에서 충미충을 했다는 거.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럼 이 충미충이 어떤 충미충이냐란 말이에요.
이게 방합충이냐? 그러면 방합충이냐? 그러면 그냥 정계충을 묻는 거예요. 방합충. 삼합충이냐? 그 을신충이라고 그래요. 을신충. 삼합충이냐? 을신충이냐? 그럼 삼합충은 재능을 뜻하는 거예요. 재능. 재능. 사적인 재능이란 말이에요. 사적인 충. 방합충은 정계충이라고 그래요. 정계충. 그럼 정화가 응집된 에너지란 말이에요. 압력. 뭔가를 이렇게 누르는데 플라스틱에 뭔가를 누르는데 너무 세게 눌렀어. 그래서 똑 부러졌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이. 그거예요. 압력이 셌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세게 눌렀네. 너무 세게 했네. 뭔가를 잡아다니는데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중국산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표면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표면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난감도 보면 방아쇠가 있는데 방아쇠가 세게 당겨버리니까 그 방아쇠가 똑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총알이 안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만 팔면 좋죠. 방아쇠만. 그럼 전체를 해부해서 그 방아쇠를 다시 거기다 끼워갖고 하면 작동이 되는데 팔진 않죠. 근데 그게 고칠 수 있다. 갑이나 기토, 을이나 경은 고칠 수 있는 공망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즘 순간접 착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면 좋은데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왜 부러지게 만들었을까? 부러져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구려가 그렇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핸디캡을 거기가 잘 부러지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를 이제 조금 스테인리스나 쇠로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보강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결함이 있으니까. 그럼 기축이라는 건 값인 게더란 말이에요. 그 전에 플라스틱으로 했고 잘 부러지니까 리콜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제품을 안 사요. 왜? 저 뭐 장난감이 너무 쉽게 부러지니까. 그러면 그 보강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약한 부분을 강한 걸로 보강하는 게 체충이라는 거예요. 압력이 많이 가는데 힘이 많이 가는 데는 재료를 바꿔야 되는데 그 경금이 이제 어떤 원자재로 쓸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을은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 부위가 압력이 세게 가해기 때문에 부러지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미하고 기축이 연주에 있냐 시주에 있냐? 그럼 시주에 있어요. 내가 기축을 갖고 있는데 기미가 왔어요. 그럼 정화나 임수가 일주가 정화나 임수예요. 그럼 불확실한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토가 많을 때 무토나 개수가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일간이 정화나 임수야. 그럼 정무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정화나 임수가 불확실한 정보예요. 그럼 무토나 개수일 때는 분석을 잘하라는 거거든요. 분석을 잘해라. 불확실한 정보는 상황을 알 수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미하고 기축이 올 때 축 맞는 거는 뭐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부닥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과연 예측을 할 수 없었을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은. 요즘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은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옆에 보시면 핸드폰 놓고 보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장면에 거기 집중하다 보면 전방 주시가 순간적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갖다가 박는 거예요. 그럼 부닥치면 뭐예요? 범퍼가 깨지겠죠. 누구는 앞범퍼가 깨지고 누구는 뒷범퍼가 깨지고 그런 게 충미충이라는 거예요. 그럼 리세팅한다는 건 뭐겠어요? 을이나 경이 있으면 리세팅을 한대요. 경금은 재료고 을은 경험이에요. 을은 경험이에요. 경금은 재료예요. 재료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칠까요? 나는 없어. 근데
자축은 오미가 보강을 한대. 오미가. 그럼 오미를 가지고 있고 경금을 갖고 있는 카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갖고 있고 내가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 있고 그런 재료가 있으면 내가 고치는 거예요. 없으면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그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잠이 원진이냐 뭐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원진. 이게 이제 살이 되면 너 잘했니, 네가 잘했니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블랙박스나 CCTV가 많잖아요. 그럼 상황을 보고 누가 더 잘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뭐 8대 2니, 9대 1이니, 100대 빵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미하고 기축이 만나서 충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자수나 오화로 보강을 한대요. 그거는 축토인 개신기가 있느냐, 미토인 정을기가 있느냐. 축토나 미토는 사적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임수가 되느냐, 오화가 되느냐예요. 임수라는 거는 자수가 되느냐, 오화가 되느냐. 자수라는 건 계속 정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화라는 거는 계속 반복하고 가는 거고. 축이나 미토는 사적인 브레이크인데 사적인 본질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불확실한 정보고 그러니까 일단 안 좋은 합으로 돼 있는 경우 깨끗하게 시인하고 저기 하면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런 사주들이 자기 사주에 다 있어요. 그리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왜? 충미충이라는 결과물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 결국 뭐 CCTV가 주위에 있고 블랙박스가 있으면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죠. 그렇죠? 충미라는 건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펴서 걸렸어요. 거기에 문자 내용이 있고 핸드폰의 내용이 있고 카톡의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원진살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축술미 사명살이 되는지 결과물이 이미 다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